무엇이 이토록 깊고 거칠까? 황토빛 화폭이 뿜어내는 강렬함.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자적인 예술적 풍토를 완성한 화가. 가장 재질적인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은 풍토적인 것이다. 이 풍토적인 것이야말로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셨습니다. 거친 제주의 자연에서 마침내 여백의 절정을 끌어올리며 인간 실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을 던진 화가. 언젠가는 단순하게 점 하나로 제주도를 표현하겠다. 떠나가는 배 하나 그려. 그냥 바다하고 하늘만. 한평생 정박하지 못하는 배처럼 길고 멀고 외로운 예술적 항해를 펼쳐온 변시지. 서거 7주기를 기념하는 전시회가 열렸다. 그리운 화가 변시지를 추억한다. 제주 교래리에 자리한 돌문화공원. 갖가지 돌들을 표정 있는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는 돌박물관이다. 6월 초 이곳에 특별한 만남이 도착했다. 천천히. 잡고 기다려. 유리 바로 넘어갑니다. 놔두세요. 나무 상자에 단단히 공인해온 건 다름 아닌 변시지 화백의 작품 2점이다. 이 작품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제주에서 떠나서 10년 동안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10년 동안 있다가 전 세계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줬고, 이제 지금 돌아와서는 아버님이 이제 살아계시진 않지만 아마 보셨으면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작품이 전시될 곳은 제주 돌문화공원 한켠에 자리 잡은 한 예술공간.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전시를 마치고 10년 만에 다시 만난 고향이다. 작품들은 2달 동안 이 안에 머무르며 제주 도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이 여기랑 맞추면 되겠죠? 네네. 긴 시간 지구 반대편을 돌아 나온 제주에서의 첫 전시를 앞두고 모두 감회가 새롭다. 조명 한 번만 넣어볼까요? 이거 위치에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위치 좀 잡고 일단 한번 제가 조명 한번 넣어볼게요. 제주를 담고 있지만 지역 작가이지만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그 작품 활동을 했던 작가. 그래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변시 작가가 지역 작가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다시 재평가받을 수 있는 훌륭한 작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워싱턴에 자리한 스미소니언 박물관. 세계 최대 규모의 종합 박물관이다. 이 건물 안 한국관 입구에 변시지의 작품 2점이 10년 동안 전시됐다. 당시 동양인 회화 작가의 현대 회화 작품이 내걸린 건 그가 최초다. We actually are not searching for the most famous, well-known Korean artists. We're looking for those who reflect the themes of our gallery. 기성 화단에선 볼 수 없던 그 감동의 작품.
화가와 고개 숙인 사나이. 돌담 위를 리드미컬하게 도는 까마귀. 제주적인 소재가 황토빛 바탕에 검은 선만으로 표현됐다. 동양화의 마르고 거친 붓질을 연상케 하는 표현 기법은 동서양을 뛰어넘는 변시지만의 독창적인 화풍이라는 평을 받는다. 대개가 검은 먹선이 많이 나와요. 그 먹선 자체가 그 서양화에서는 그야말로 드로잉 기법밖에 아닌데 그것들을 그 회화에 적용했다는 것은 그 공간 개념, 여백 그리고 그 과감한 어떤 선처리가 주는 매력이 간결하면서도 강한 인상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양화를 넘어설 수 있는 동양화라는 거로 생각할 수가 있죠. 서귀포 서홍동에 자리한 변시지 그림정원. 4년 전 그의 예술성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이다. 이제는 차가운 동상으로 남아 만나게 되는 그리운 얼굴. 먼 길 떠난 그가 외롭지 않게 즐겨 그리던 까마귀도 조형물로 세워놨다. 화가와 오랜 인연을 맺어온 큐레이터 전은자. 예술가이기 전 인간 변시지를 기억하는 그녀에게 공원은 각별하다. 이 공원은 물론이죠. 이 서홍동에서 이제 그 화백님께서 태어나셔서 다시 이쪽에 돌아오셔서 이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지역 출신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서홍동 주민들이 굉장히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그 덕분에 예술에 대해서도 일반 이제 주민들이 더 깊게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그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원이. 돌에 새긴 그림처럼 그를 향한 추모의 마음은 이렇게 단단히 이어지고 있다. 변시지가 서귀포에서 보낸 유년 시절은 그리 길지 않다. 5살이던 1931년 그는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가 일본 화단의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건 20대 시절이다. 일본 최고 권위의 미술단체 광풍회전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이다. 이 베레모의 여인을 포함한 넉 점의 작품으로 최고 반열에 올랐다. 그만의 따스한 색감과 굵고 거친 터치, 화폭을 아우르는 독특한 분위기. 당시 비평가들은 변시지에겐 일본인과 기질적으로 다른 미의식이 녹아있다고 평했다. 1957년 그는 주저없이 서울로 돌아왔다. 그 시절 40대의 변시지가 심취한 대상은 비원의 풍경. 화려하고 풍성한 색채, 잔잔한 세필의 화면 구성. 한국의 미를 구현한 그쯤 또 한 번의 변화가 찾아온다. 그러다가 1975년에 저희 대학교에 마침 강사로 이제 잠시 오게 되면서 직접 오니까 느낌이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린 때 떠났던 자기의 내면이 움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제주의 그 거친 것들 그리고 바람 그리고 황량한 그 풍경들이 다시 살아나면서 제주도의 그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정착하게 된 거죠.
섬은 사람을 떠나게도 돌아오게도 만든다. 44년 만에 고향 제주로 다시 돌아왔다. 그 시절 작품들이다. 비원 시절의 밝고 잔잔한 화풍이 여전하다. 1970년대 후반 화폭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한다. 화려한 원색은 사라졌다. 누릿한 황갈색 바탕 위에 투박한 검은 선만 올려졌다. 색채의 대비는 제주의 바람을 만나 더 강렬해진다. 풍파에 바래고 짓이겨진 황토빛 화폭. 변시지만의 제주화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다. 그 황토빛 그 화가의 그 느낌은 결국엔 땅이라는 느낌의 황토, 그러면 태양으로서의 황토, 그리고 자기 내면에서 그 일어나는 한 가지 집요함에 대한 그 황토색이 결국에는 변시화백의 그 색채 속에서 대표적인 그 느낌으로 작용한 것이고, 그 거친 선은 그 황토빛 화가에서 동양의 그 여백을 활용한 또 제주의 바람을 등장시키는 그 터치의 그 묘사 방법으로서 활용하게 되면서 그 두 개가 만나는 지점, 선과 황토빛이 결국에는 우리 한국의 화가로서는 정말 그야말로 독창적인 미학을 구성한 좋은 측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섬은 필연적으로 고립되고 외롭기 마련이다. 바람에 휜 나무와 웅크린 사나이, 조랑말. 그것들은 하나같이 다 혼자다. 그 변시화백의 작품에는 그 쌍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 홀로 등장합니다. 그 이유를 내가 그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작품에는 이렇게 혼자만 또는 그 쌍으로 등장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품 안에서 너무 오손도손 다 대화를 해결해버리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하고는 누가 말을 하겠느냐. 항상 그 외롭게 그려야, 혼자만 그려야, 하나만 그려야 그 그림을 보는 감상자들이 스스로 그림을 보면서 대화하지 않겠느냐. 서귀포 서홍동에 자리한 기당미술관. 이곳은 80년대 중반 변시지의 친척이 서귀포시에 기증하면서 세워졌다. 미술관에 전시된 변시지의 작품은 20여 점. 명예관장직을 20년 넘게 이어온 그는 서귀포를 예향의 도시로 키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기당미술관 상설 전시실에 전시된 변시지 화백님의 작품은 1980년도 초반에서 1980년도 중반에 변시지 선생님의 작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태풍이라는 작품입니다. 변시지 화백님께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제주화라고 부르는 황토빛의 화풍을 완성하는 그 과도기에 있는 작품으로 크기도 매우 크고 그 변시지 선생님의 화풍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봐도 큰 울림을 주는 변시지의 명작들. 그 변시지 선생님의 그림을 보면 그 모든 것이 그 그림 속에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작품을 소장을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80년대 그린 유럽 풍경 시리즈다. 그의 제주화에서 느껴지던 정취가 그대로 묻어난다. 작품 대상을 뛰어넘는 이 유일하고 창조적인 표현 기법을 화가는 자기만의 언어라 불렀다. 이 안에서 노 화가는 무슨 생각에 골몰했을까? 80 넘어서까지 그림에 매달리던 작업실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침묵이 깊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의 화폭에도 긴 침묵이 찾아들었다. 바람은 잠잠해졌다. 색은 밝아지고 생략은 과감해졌다. 한 획, 한 점, 한 덩이. 화폭은 비워내고 덜어내면서 더 함축돼 갔다. 그렇게 작품 점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냥 바다하고 하늘만. 그래서 떠나가는 배 하나 또 그래. 언젠가는 단순하게 점 하나로 제주도를 표현하겠다. 떠나가는 배 하나 그래. 점이 주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점은 존재거든요. 그러면 그 존재도 그 점이 많으면은 그것이 형태가 되면서 오히려 그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그렇지만은 점 하나가 주는 맛은 어쩌면 확대했을 때는 그 복잡한 관계들이지만 축소해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모든 게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주의 이치가 점 하나로부터 인생이 시작되고 결국엔 점 하나로 떠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인생 무상과 허무주의까지도 포함되는 우주에서 나와 점이 통일되는 결국에는 이 우주의 이론으로서 그 선생님이 미학 사상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점 하나의 그 우연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시지. 그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 고독한 예술혼을 달래주던 자연으로 돌아갔다. 이 자리는 우리 가족묘입니다. 멀리 무덤 앞에 놓인 작은 표석 하나. 거기엔 작품 이어도가 새겨져 있다. 제주 사람들의 마지막 이상향 이어도. 화가가 꿈꾸던 이어도는 무엇이었을까? 병원에 입원하셔서도 계속 그림을 그리셨고요. 뭐 유화는 아니고 페나 정도 그리셨는데 뭐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도 그리셨어요. 아버님의 소원이 그 병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돌아가시는 거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는 지금 이제 간호사가 이제 아버님한테 와서 그려달라고 부탁해서
지금 그리고 계신 장면. 매일매일 그리셨어요? 네, 매일매일 그리셨죠. 잘배 마지막까지 그를 위로해준 그림은 또 하나의 이어도였다. 변시화백님의 작품을 보면은 제주도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작품들이에요. 또 제주도이기 때문에 한국 미술에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그 작품이 될 수 있고, 또 이것이 또 세계인에게 가게 되면은 제주도, 한국, 뭐 이러한 소위 새로운 미학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변시화백의 작품들이야말로 그 제주에서는 꼭 미술관으로서 탄생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를 그리워한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작품을 위해 한평생 예술에 순교했던 그의 고뇌와 투혼을 기억한다. 강렬한 색감과 좀 이런 고독함, 이런 게 되게 파워풀하게 표현이 돼서 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제주의 색깔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향에서 고생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람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그 삶의 고뇌, 그런 걸 표현하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 그리고 또 화백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계 미술사에 없는 그런 작품을 창작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폭풍의 화가가 된 변시지. 오늘도 이 섬엔 그의 바람이 불고 있다.